눈부신 조명 아래 수많은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의 몸짓 하나에도 따라붙었습니다. 레이싱걸 강아린, 단칸 원룸에서 살지만 폼생폼사.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그녀는 돈 때문에 고개 숙일 여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당당했고 아쉬울 것 없고 부러울 것 없고 돈 따위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 하리는 유품 정리 중인 낡은 집 벼룩시장에 물건을 보러 갔다가 오래된 서랍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싸구려 서랍장. 그냥 지나치려던 순간 열려있던 서랍 안쪽에서 이상한 천조각이 보였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꺼내자 그 안에는 귀금속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오래된 봉투 속에 숨겨진 두툼한 돈뭉치. 순간 할인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이건 훔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서랍장을 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은 모릅니다. 정리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지금 입만 다물면 전부 그녀의 것이 됩니다. 몇만 원짜리 낡은 서랍장 하나가 순식간에 인생을 바꿀 유혹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말하면 끝, 숨기면 인생 역전.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여자, 강아린. 그녀는 그날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완벽한 상황이 주는 유혹 앞에 섭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야기에 집중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던 한 젊은 여성이 쉬는 날. 우연히 낡은 서랍장을 만나면서 한 가족의 오래된 비밀을 되찾아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직업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고 번쩍이는 자동차 옆에서 미소를 짓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포즈를 취하는 일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쉽게 생각합니다. 밝고 가볍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일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조명이 꺼진 뒤에 시간이 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메이크업을 지우고 높은 구두를 벗은 뒤에야 드러나는 진짜 얼굴이 있습니다. 강아리는 26살의 레이싱 모델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시회와 서킷 행사 신차 발표회에서 자주 얼굴을 보이는 모델이었고 팬들 사이에서는 상큼한 미소와 밝은 에너지로 꽤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늘 활기차게 인사했고 사진 요청에도 실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두고 햇살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힘든 촬영 날에도 먼저 농담을 던지고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일부러 더 밝게 웃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인에게도 혼자만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그녀는 화려한 옷 대신 편한 티셔츠와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오래된 중고장터와 빈티지 마켓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촬영 소품으로 쓸 만한 작은 액세서리를 찾으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낡은 선글라스, 오래된 가죽 장갑, 예쁜 송거울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할인은 물건보다 그 물건이 품고 있을 이야기에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쓰던 물건일까? 어떤 날에 이 찻잔을 들었을까? 이 낡은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버려진 물건들도 그냥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할인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완전한 휴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자동차 행사 때문에 발목은 뻐근했고 얼굴에는 아직 조명 열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늦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휴대전화를 들고 오늘 열리는 중고장터 게시글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게시글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유품 정리 세일을 한다는 글이었습니다. 사진은 몇 장뿐이었지만
그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은 갈색의 오래된 서랍장 대리석 상판이 얹어 있고 금빛 손잡이가 달린 묵직한 가구였습니다. 할인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서랍장의 분위기는 선명했습니다. 낡았지만 품위가 있었고 오래되었지만 함부로 버려질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지만 촬영 의상과 소품이 점점 늘어나 늘 수납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저 정도 서랍장이면 촬영용 액세서리와 소품을 정리하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서랍장은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하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 아이를 보러 가야겠다. 집을 나설 때 그녀의 모습은 평소 행사장에서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반짝이는 의상도 또렷한 무대 화장도 없었습니다. 하얀 티셔츠에 편한 하늘색 슈팬츠, 그리고 낡은 운동화 머리는 가볍게 묶었고 얼굴에는 선크림만 바른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쉬는 날 산책 나온 20대 아가씨 같았습니다. 하리는 작은 경차에 올라타 음악을 틀었습니다. 빠른 비트의 음악이 차 안을 채우자 그녀는 핸들을 잡고 리듬을 타며 웃었습니다. 레이싱 모델이라고 해서 늘 빠른 차를 타는 건 아니었지만 운전할 때만큼은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품 정리 세일이 열리는 집은 오래된 주택가 끝에 있었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감나무 한 그루가 보였고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손글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품 정리 세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당에는 접시 화분 낡은 액자, 작은 장식장 오래된 전축책 묶음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들었다, 내려놓고 가격표를 확인하고 조용히 흥정했습니다. 막자지껄한 벼룩시장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 집에 살던 사람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물건들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리는 그 분위기를 느끼며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이런 곳에 올 때마다 마음이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생이 정리되는 자리에 손님으로 들어간다는 건 싸게 물건을 사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시간과 기억이 낯선 사람들의 손에 하나씩 옮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리는 물건을 함부로 뒤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기 전에는 꼭 한번 눈으로 살폈고 깨질 것 같은 물건은 조심히 들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태도는 직원들의 눈에도 금세 들어왔습니다. 서랍장은 거실 안쪽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짙은 나무 몸체는 세월을 먹어 깊은 빛을 냈고 대리석 상판은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서랍은 3개였고 손잡이는 오래된 노쇠였습니다. 하리는 서랍장 앞에 서자마자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그 물건이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상판을 살짝 쓸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유품 정리업체 직원인 박재윤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할인이 서랍장을 오래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보다 예뻐서요. 어디에 있던 물건이에요. 재윤은 서랍장을 한번 바라본 뒤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르신이 평생 쓰시던 거라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안방에 있었는데 정리하면서 여기로 옮겼어요. 그 말에 할인은 서랍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평생 쓰던 물건이라는 말은 이상하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저 낡은 가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하루하루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물건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가격표에는 여러 번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가격은 30만 원, 그 아래 2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빨간 글씨로 9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9만 원이요. 이 정도 갖고 가요. 재유는 작게 웃었습니다. 무거워서요. 사흘째 아무도 못 가져갔습니다. 보는 분들은 많은데 다들 옮길 생각을 하면 포기하시더라고요. 하리는 서랍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원룸에 넣기에는 조금 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품들을 정리하기에도 좋고 촬영 배경으로 써도 멋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서랍장이 계속 여기 남아있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리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랍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도 먼지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은 조금 뻑뻑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안쪽을 손전등으로 비춰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이런 걸 좋아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새 가구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하리는 밝게 웃었습니다. 새 물건도 좋지만요. 오래된 물건은 표정이 있잖아요. 그 말에 아저씨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참 예쁘게 하네. 하리는 결국 지갑을 꺼냈습니다. 저 이거 살게요. 재유는 살짝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꽤 무겁습니다. 차에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용딸 부르면 되죠? 일단 밖으로만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쉬는 날 우연히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났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레이싱 모델로 일할 때의 하리는 늘 누군가가 정해준 콘셉트와 자세 안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의 하리는 스스로 고르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 자유가 그녀에게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문제는 서랍장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재유는 직원 2명을 불렀고 할인도 한쪽에서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랍장을 들어 올리자 생각보다 훨씬 묵직한 무게에 모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대리석 때문에 그런가 봐요.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한데 서랍장이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갑자기 안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딸그락 촤르르르르. 마치 동전 수십 개가 나무 상자 안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또는 금속 구슬들이 숨겨진 통로를 따라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윤도 서랍장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물건을 고르던 사람들 몇 명도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안에서 난 거죠. 재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안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서랍은 분명 비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다시 서랍 3개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먼지만 있었습니다. 직원은 서랍을 완전히 빼내고 안쪽까지 확인했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 종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랍장을 조금만 기울이면 어김없이 소리가 났습니다. 촤르르르,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마치 서랍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물건들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장 소리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순간을 좋아했습니다. 모두가 그냥 지나치는 것 안에서 이상한 단서를 찾는 순간 평범한 물건이 갑자기 이야기의 문처럼 느껴지는 순간. 하리는 촬영장에서 늘 밝고 예쁘게 웃는 역할을 맡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추리소설과 오래된 사건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쉬는 날 중고 장터를 다니는 것도 그런 성향과 닿아 있었습니다. 물건은 말을 하지 않지만 아주 가끔은 이렇게 소리로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숨겨진 공간이 있는 거 아닐까요? 재유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하긴 했는데요. 오래된 가구에는 가끔 비밀 서랍이 있긴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난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품 정리업체가 판매 전에 내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현금이나 기준품 서류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안에 뭔가 있었다면 업체도 가족도 모두 놓친 것입니다. 마당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싸게 파는 낡은 가구였던 서랍장이 순식간에 모두의 호기심을 모으는 수상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하리는 주변 시선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군가 알아볼까? 바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장 앞에 쪼그려 앉아 나무결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큰 서랍 세개의 아래쪽 장식처럼 보이는 가로 몰딩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무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보니 아주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하리는 손끝으로 그 부분을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재윤이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쪽 라인이 좀 다르네요. 그들은 바닥에 담요를 깔고 서랍장을 조심스럽게 뒤로 눕혔습니다. 무거운 가구가 천천히 기울어질 때마다 또다시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르르르 이번에는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하리는 숨을 참았습니다. 서랍장이 눕자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던 아래쪽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큰 서랍 3개 아래에 아주 얇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장식판처럼 보였던 부분이 사실은 작은 서랍의 앞면이었습니다. 재윤이 얇은 틈에 손톱을 걸고 조심스럽게 당기자 오래 붙어 있던 나무가 삐걱거리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고 납작한 비밀 서랍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그 작은 서랍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을 가렸습니다. 서랍 안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빛바랜 천주머니에 검게 변한 훈장 군번줄처럼 보이는 금속판 낡은 봉투, 여러 개 작은 보석함, 그리고 오래된 지폐 뭉치가 보였습니다. 물건들은 아무렇게나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넣어둔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밝고 장난기 많던 표정을 거두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재미있는 발견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재유는 장갑을 끼고 천 주머니를 살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훈장과 작은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속 표면은 세월 때문에 어두워졌지만 새겨진 글자 일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군번줄에는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낡은 편지 봉투에는 1951년이라는 날짜가 보였습니다. 하리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1951년 교과서에서나 보던 시간이 갑자기 눈앞에 작은 서랍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보석함 안에는 오래된 금반지와 작은 목걸이 낡은 여성용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만져진 듯 표면이 부드럽게 닳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한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거 진짜면 값 좀 나가겠는데. 또 다른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이 아가씨 완전 대박 난 거 아니야? 그 말에 하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박 그 단어는 너무 가볍게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서랍 안의 물건들은 누군가의 대박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리는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직업이지만 행사 모델의 수입은 늘 안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즌에 따라 일이 몰리기도 하고 갑자기 비는 달도 있었습니다. 원룸 월세, 차량 유지비, 의상, 관리비, 피부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늘 빠듯했습니다. 만약 저 물건들이 정말 큰 돈이 된다면 그녀의 삶은 조금 편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서랍 안의 편지들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산 것은 서랍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억까지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재윤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재윤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리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옆에서 슬쩍 가져가도 모른다고 말했다면 마음이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 두 사람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재윤은 곧바로 집 주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고인의 손녀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오미주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랍장 안에서요. 저희가 다 확인한 줄 알았는데요. 재윤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숨겨진 작은 서랍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훈장 편지, 반지, 현금 같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편지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나요? 재윤은 군번줄에 적힌 이름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제가 바로 갈게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리는 서랍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떠있던 마음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대 위에서 얼마나 자주 웃는지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늘 밝은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힘든 날일수록 더 밝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서랍 앞에서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오래된 사랑과 아픔이 눈앞에 있었고 그 앞에서는 조용해지는 것이 예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리는 편지 봉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안에 있었을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왜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을까? 잠시 후 한 젊은 여자가 급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미주였습니다. 미주는 비밀 서랍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진짜 있었구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주는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찾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사준 반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가족들은 이사하면서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미주는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금반지를 보는 순간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거예요. 할머니 사진 속에 늘 끼고 계시던 반지. 하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녀에게 반지는 값비싼 금속이 아니라 누군가가 평생 찾았던 약속이었습니다. 미주는 편지 봉투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와 할머니가 답장으로 쓴 편지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가족 누구도 본 적 없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할머니도 그 시절을 말할 때면 늘 눈시울만 붉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가장 젊고 절박했던 시간이 작은 비밀 서랍 속에서 수십 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리는 편지를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가족이 먼저 읽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남의 사랑은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슬픔도 조회수를 위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리는 미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산 건 서랍장이에요. 이건 가족분들 거예요. 미주는 고개를 들고 하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솔직히 이걸 그냥 가져가셨어도 저희는 몰랐을 거예요. 하린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행사장에서 짓는 화려한 미소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제 것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에 재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더 이상 가볍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대박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조차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리는 그 시선들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카메라 앞에 서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지금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쁘게 보이기 위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리는 그 선택 앞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훈장 군번줄 낡은 사진 편지, 반지 손목시계. 그중 오래된 손목시계는 할머니가 결혼기념일에 할아버지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미주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게 남아있는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가족들 사이도 좀 멀어졌거든요. 쉬, 유품 정리도 빨리 끝내려고만 했고요. 그 말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가족의 시간을 너무 빨리 정리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리는 미주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에서 활짝 웃고 팬들에게 친절하게 답장하면서도 정작 엄마의 부재중 전화는 나중에 하자며 미룬 적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 하리는 마음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남의 가족사를 돌려주는 일 앞에서 자신의 가족에게는 얼마나 다정했는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비밀 서랍은 고인의 물건만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반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발견된 물건의 목록도 적었습니다. 혹시 모를 오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미주는 하린에게 살해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는 오늘 서랍장 하나 사러 온 거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가족에게 돌려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미주는 그래도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리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편지 정리 다 하시면 할머니랑 할아버지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주세요. 그게 더 좋아요. 그 말에 미주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서랍장은 결국 할인의 차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용달 기사가 올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고 할인은 미주와 마당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주는 할아버지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표현을 못할 뿐이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미주는 그 말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견된 편지 속에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과 손주에게 미안하다고 쓴 문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말이 적은 사람의 서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녁 무렵 서랍장은 하린의 작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원룸 한쪽에 놓기에는 조금 컸지만 이상하게 자리를 잡고 나니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어울렸습니다. 하린은 서랍장 위에 작은 화분과 촬영장에서 받은 미니카 모형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큰 서랍에는 촬영 소품과 액세서리 장갑과 스카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비밀 서랍은 비워두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열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은 더 이상 수납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이 잠시 머물렀던 자리였고 자신의 양심을 확인하게 해준 자리였습니다. 며칠 뒤 미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편지를 함께 읽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울었고 나중에는 오래 웃었다고 했습니다. 무뚝뚝했던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는 할머니에게 너무 서툴고 다정한 말을 많이 남겼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평생 찾았던 반지도 가족 사진 옆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미주는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작은 액자안에 훈장과 편지 사본, 그리고 반지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하리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살짝 안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돌려준 것뿐이었는데 누군가의 집에는 사라진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중고장터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레이싱 모델 아가씨가 유품 세일에서 산 서랍장 안의 귀중품을 전부 돌려줬대요.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광고 아니냐고 했고 누군가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윤의 업체가 사실 확인글을 올리고 미주가 감사 인사를 남기면서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할인의 직업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되겠다. 화려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가벼울 줄 알았는데. 멋지다. 진짜 모델은 마음도 모델이네. 하리는 그 댓글들을 보며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칭찬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화려하게 꾸민 여자는 가벼울 거라고 생각할까? 왜 밝게 웃는 사람은 깊은 생각이 없을 거라고 여길까 하리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자동차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는 일도 분명한 직업이고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직업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보이는 한 장면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조금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한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리는 처음엔 인터뷰를 망설였습니다. 괜히 선행을 홍보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야기도 그렇고 누군가의 정직함이 다른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요. 그 말에 하리는 짧은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포즈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화려한 의상이 아니라 편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서랍장을 산 거지. 그 안에 들어있던 한 가족의 시간을 산 건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뒤 하리는 예상보다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자랑스럽다고 했고 오래된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계를 찾았던 이야기를 보내왔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리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비밀 서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오래된 약속과 후회, 사랑과 기다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후 하린의 쉬는 날 취미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중고장터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건을 사기 전에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서랍을 열고 밑판을 확인하고 혹시 남겨진 사진이나 편지가 없는지 조심히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기억이 물건과 함께 팔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을 발견하면 예전처럼 상큼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예쁘다. 근데 안에 누가 숨어 있는 건 아니겠지. 주변 사람들은 그 농담에 웃었지만 하리는 그 말 속에 진심을 조금 담고 있었습니다. 재윤의 업체도 바뀌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오래된 가구는 판매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서랍 이중 바닥 뒷판 틈, 장식 몰딩까지 살펴보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재윤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는 건 물건이지만 그 물건이 품은 마음까지 함부로 넘기면 안 된다. 그 말은 직원들에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부끄러운 기억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할인의 선택 덕분에 그것은 더 나은 원칙이 되었습니다. 할인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부모님께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짧은 문자에도 바로 답장을 했고, 아버지가 낡은 물건을 버리려 할 때는 한 번만 더 보고 버리자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 쓰던 머리핀, 학교 시절 상장, 가족여행에서 산 작은 기념품, 예전 같으면 촌스럽다고 웃어넘겼을 물건들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에 기대어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하리는 행사 촬영을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달은 아팠고 얼굴은 피곤했습니다. 그녀는 불을 켜고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대리석 상판 위에 미니카 모형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리는 맨 아래 비밀 서랍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안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빈 공간이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훈장도 반지도 편지도 없었지만 그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빈 서랍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뜻밖의 순간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낡은 가구 하나, 아무도 모를 수 있는 물건 하나, 잠깐의 욕심 하나로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것을 가져가면 정말 행복할까? 이걸 돌려주면 손해일까? 아무도 모르면 괜찮은 걸까? 하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렸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결국 어디로 걸어갔느냐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린을 여전히 밝은 레이싱 모델로 기억했습니다. 행사장에 선 그녀는 여전히 상큼하게 웃었고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미소 뒤에 다른 깊이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쉬는 날, 낡은 서랍장 앞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빛은 그런 순간에 더 분명히 드러나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9만 원짜리 서랍장 안에서 귀중품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은 여자가 우연히 대박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하게 웃는 사람에게도 조용한 양심이 있고, 발랄한 사람에게도 깊은 배려가 있으며, 쉬는 날의 작은 취미가 누군가의 잃어버린 가족사를 되찾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아리는 서랍장을 가져왔지만 남의 기억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오래된 물건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안에는 돈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편지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족이 평생 찾던 약속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견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무엇을 집어들 것인가, 무엇을 돌려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할인의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는 바로 그 질문 때문입니다. 그날 할인은 쉬는 날 취미로 중고 장터에 갔습니다. 예쁜 서랍장 하나를 사서 집에 들여놓으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제로 가져온 것은 낡은 가구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작은 희망. 그것이 바로 그 오래된 서랍장의 할인에게 남겨준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그날 그 서랍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오래된 물건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잊고 살던 가장 중요한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